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은 김현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금과 인생 144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소불위 김현장 법률사무소. 무소불위 김현장 법률사무소. 김현장 공화국. 김현장은 또 하나의 정부. 사법권력 김현장. 해결사 김현장, 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 점조족의 원격 김현장엔 큰절. 김현장 이대로 둘 것인가. 김현장 취업위에 군사기밀 넘기고 그걸 넘겨받고, 김현장 한일 오가며 재판거래 사법부도 가세, 한국 법조계가 썩은 동아줄, 김현장 퇴직공무원 집합소, 공공성 훼손, 강제징용 소송 청정법 모두가 김현장의 사람들. 김현장 기업 컨설팅 독식으로 매출 1조. 고위직 싹쓸이.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 언론에 나온 그런 제목들만 뽑아봤습니다. 김현장에 대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괴물, 공룡,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보면은 김현장 이렇게 치면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게 이 언론 뉴스만 보고 제가 이렇게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을 해볼 때 이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요약을 하면 괴물, 공룡, 부정적인 이미지. 근데 긍정의 이미지가 있죠. 왜? 그만한 로펌을 만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 설립자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두 번 다시 그런 김현장 같은 큰 로펌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그거는 오히려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키우는 거, 그런 거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을 하고 칭찬해야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명이 있으면,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어두운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부분이 단순하게 김현장 하나의 로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스템, 사법부 시스템과 우리나라 정책, 공직, 정책의 이런 시스템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어떤 에너지가 집중이 되지 않고 이런 게 분산이 된다. 검은 이면의 관계로 분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 혹 영상을 김현장 관련자가, 당사자가 직접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의도는 그거를 잘 곡해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달이 찬면은 기울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사람도 그러잖아요. 한번 이렇게
반조라고 해야 됩니까? 회광반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욕도 다 뭔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뭐 대상이 안 되면 뭐 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김현장의 변호사 숫자가 과연 몇 명이냐, 제가 그걸 한번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대외 비더라고요. 보통은 100명에서 200명 수준이에요. 아무리 큰 로펌이라고 해봤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배에서 4배 정도는 더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숫자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70% 이상은 판사 출신들이 아닐까. 7대 3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저도 로펌에 있어 보니까 월등히 판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로펌은 결국은 소송하는 거거든요. 소송하는데 당연히 판사 출신들이 많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대표 변호사라도, 내가 법무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당연히 판사 출신들로 하겠네요. 그런데 이제 김현장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물론 이제 다른 로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고문과 전문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나라 스테이트, 국가 스테이트가 있다면 그 스테이트 내에 또 하나 스테이트가 김현장이다. 그 김현장의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런 고문과 전문위원들이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공직의 고위 간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옷 벗고 나오면 그쪽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1월 19일자 KBS 뉴스에 의하면 200명 가까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1급 이상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급 이상 사람들이고 중간에 4급 이상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무에서 과장급들인데 그 사람들은 뭔가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직부터 실무하는 행정과장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왜 되느냐. 이게 정관하고 연관되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오비가 전직이 현직한테 이것 좀 봐줘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월급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현장에 투입을 시키는데 그분들이 뭐 법리를 가지고 법리 구성하고 뭐 서면 쓰라고 그런 역할이 아니잖아요. 아니 친정집에 가가지고 사람도 자꾸 그동안 100% 놓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정보도 얻고 또 뭐 말해야 될 거를 그 전달도 하고 그러는 그 브릿지 가교 역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저는 그게 이제 다 세상사 살아가는 다 이치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아닌 걸 기다고 하게끔 압력을 한다든지 증거를 뭐를 조작을 해가지고 뭐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결과를 왜곡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되는 거죠. 그거는 범죄니까. 예? 세상에 우리나라가 다 그러잖아요. 알면 봐주고 모르면 갈같이 하죠. 그러니까 고위직이 이렇게 오면 고개 숙이잖아요. 현직이라는 사람들이. 현직이 이게 현직 직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계급장입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관존변비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가지고 있다. 그 직을 가지고 있다. 6급이든 7급이든 간에 그 상관없어요. 내가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건져 부리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위에서 눌러버리고 야 해라고 하지만 요즘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저 자꾸 나한테 뒤로 청착해버렸다 하면서 막 인터넷에다가 아니고 뭐 누구에다가 제보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못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면 현직들의 승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관 오비들 을의 도움이 상당히 그분들의 역할이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다 승진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 능력을 발휘해주면 그 사람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 세상 인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닌 거를 기다고 이렇게 결과를 왜곡한다든지 자료를 왜곡해가지고 뭐를 만들게 한다든지 그 자료를 또 줘가지고 그거 그대로 눈 감고 그냥 또 해줘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김현장은 이제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닌데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김현장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돼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법인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보는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는 법인이 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는데, 김현장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동사업자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 파트너 사람들이 다 구성원들이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김현장의 정체는 뭐냐? 제가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깊이 내가 이거를 파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법리상으로는 납세 의무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네. 개인 아니면 법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납세 의무자로 볼 수 있는 이제 거주자가 있고, 법인으로 볼 수 없는데 그런 이제 납세 의무자를 주기 위해서 자격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면은 김현장은 김현장이라고 따로 이렇게 그러면 공동사업자가 자기들이 조합의 형태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파트너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개인별로 이렇게 되느냐? 그런데 공동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만일 서로 간에 업무 지시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을 뭐 세무조사를 김현장도 한번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다는 거는 검토를 안 해서 안 한 건지, 뭐 이 부분은 그냥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안 한 건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의문은 있다 이거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현장 항공이 이제 어떤 상징성이죠. 정관 애호의 상징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사법부 농단, 대법원장도 사건 가지고 알아서 같이 만나고 뭐 이렇게 변호사가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그랬다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대법원장은 뭐 기소했다는데 거기하고 관련된 이제 판사들,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뭐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러면 변호사는 무슨 아무런 죄가 없느냐? 변호사는 또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내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렇게 되겠죠. 이 우리나라 공직이요, 이 청와대 민정하고 국정원 기조실장 그 두 개를 딱 이으면요, 이 공직에 커다란 차단벽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저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제보 들어가잖아요. 청와대 민정으로 다 제보 들어가고 모든 정보가 다 저쪽에서 수집이 되는데 눈 감아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국정원은 또 정보를 다 수집을 하는데 거기서도 눈 감아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봐야 다 덮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그 자리가 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어떤 정권도 그 청와대 민정하고 국정원 쪽에는 어느 쪽 한쪽이든지 간에는 분명히 김현장 출신들이 가 있었다. 이 정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만큼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김현장 입장에서는 보면은 그 자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사람을 그쪽에다가 보내고 싶어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요.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페이북에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수백만 명인 것 같던데 그분들이 아무리 그냥 외침을 해도요. 안 돼요. 안 돼. 공직이 돌아가야 되는데 공직이 눈 감아보면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글 끄적끄적 그래가지고는 뭐 세상 개선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세상을 변하려면 공직이 변해야 되는데 공직의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김현장에 관련된 뉴스 중에서 예전에 보니까 김현장 변호사가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다가 제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백억 원의 가징금을 깎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장이 가징금을 깎았다. 그게 보고 제가 2017년 12월 4일에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 그때가 이제 시멘트 제조업체인 성신양의 사건인데 437억을 부과했다가 김현장 변호사가 제출한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50%나 되는 수백억을 깎아줬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 김현장 변호사를 징계를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공정위가.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제 시각으로 보면 그 김현장 변호사 개인의 일탈의 행위겠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변호사 개인의 역할이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정위 직원은 오히려 그 정관에게 감면 신청하라고 전화까지 친절하게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번 한 건만 끝났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규정 따로 관행 따로 이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그거죠. 이게 규정은 있는데 뭐가 원칙인지를 다 알아요. 원칙인지 아는데 중요한 거는 관행을 원칙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왜? 규정을 가지고 말을 하면 왜 따지냐. 일단 조직 매인이 안 되는 겁니다. 아이 귀찮아 그러면서 저쪽 바깥으로 돌려버려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왕따 될 수 있어요. 가령 그거하고 똑같으면 우리 이쪽 이쪽 이 건물에도요 금연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금연구역 앞에서 담배들을 버젓이 핍니다. 그건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 양심에 공구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누가 뭐 제동을 거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그러면 저는 가끔씩 가다가 한 번씩 왜 담배 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쁜 듯이 이렇게 흘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예 눈 감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행이 그냥 고차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칙 모르는 정치인들 어디 있어요? 다 그런데 자기 관행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국민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데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할 거요? 뭐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밥이고 아무리 바깥 정권을
7번 바꿔봐야 그 나물에 그 나물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정치해봐라. 원칙 따지는 너희들이 정치해봐라. 그러면 그게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정치가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규정대로 안 된다는 걸 너무 이 세상의 제주꾼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조직도 장악하고 너 나한테 충성할 거야 안 할 거야. 충성 안 하면 왕따 시키고 배척시키고 저 또라이야 이러면서 전부 다 소문내가지고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밟아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 싫으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괜히 나서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냥 말 입 다물어버리고 조용하게 있어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나라가 이제 점점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직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힘이 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실리 챙기는 게 그게 최고다. 실리 챙겨야지 뭐 내가 거기 가서 뭐 원칙 따지고 뭐 하고 고개 쳐들어봤자 모난돌이 정 맞는 것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느 기업체나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럴 겁니다. 공직도 그러는데 사기업체는 더 심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요. 불복 사건이잖아요. 허위 자료가 작성됐고 허위 자료가 국가기관에 제출됐고 그에 근거해서 국가기관은 판단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정관이 존재하고 공무원은 이상하게 검증도 하지 않고 인정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허위자료 작성을 누가 했나요? 기업 스스로가 했습니까? 아니면 로펌이 시켜서 했습니까? 로펌 변호사 혼자만 벌린 일일까? 공무원은 진짜로 허위자료인 줄 모르고 했을까? 정관과 현직 사이에 어떤 대가관계가 없었느냐?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제가 어떤 사건을 한 경우를 보면요. 그것도 어떤 불복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게 수천억이 감면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건이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어떤 허위 자료가 작성이 됐더라. 그거를 제가 입증을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국가기관에 제출되었고 국가기관에 이 자료에 의하여 판단을 해줬고 공무원은 이상하게도 검증을 안 하고 그걸 또 인정을 해줬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를 아예 눈 감아가지고 그 부분을 판단도 안 해버려요. 이거는 허위자료다. 그러면 허위자료에 대해서 그러면 국세청들은 또 한번 검토해봐라. 이게 1, 2억도 아니고 수천억이 왔다가 국가돈이 나가는 돈인데 그래서 국세청장한테도 공문을 보내보고 그 국세청 감사관한테도 공문을 보내보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 그쪽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봐라. 왜? 지금 소송 중이니까. 그리고 검찰도 말을 해서 이거 국가 소송 관리를 하니까 확인해봐라. 라고 했는데 다들 꿀먹은 벙어리예요. 꿀먹은 벙어리. 그리고 유일하게 답 하나 온 게 뭐냐면은 국세청 감사관이 공문 하나 보낸 것이 그 소송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 못한다.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지금 소송 다 끝났으니까 감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눈을 감으려고 하느냐.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너무 이상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입증을 했고 그것도 문서 제출 명령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또 잘 안 해주려고 어떻게 했더니 해가지고 했더니 그걸 거짓말이다. 그러면 뭔가가 이게 심각하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만 또라이 되는 거예요. 저만 또라이. 좀 미친놈이다. 이런 식으로. 별것도 아니고 본인이 당사자니까 소송의 당사자니까 잘 모르고 자꾸 당사자면은 그냥 자기 식대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잘 모르고 그럴 수 있다. 하다못해 내 후배 검사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이 그러면 제가 지은 책이 몇 권이고 세법에 관한 책이 몇 권이고 그거를 대법관님도 보시고 고맙다고 잘 됐다고 돈 많이 받았다고 이런 판인데 그러니까 왜 사람을 자꾸 소외시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소외시키려고. 왜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를 같지 않느냐. 요만한 어디 서민들의 그 분식집까지 가가지고 세무조사하는 판에 아니 이게 적당한 액수냐 이거죠.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전부 다 과세해가지고 470억 걷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천억인데 그게 그 간단한 사건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이 배짱도 커요. 통도 커. 그냥 예? 아이 세금 그 정도 수천억 거두려면 국민들 얼마나 세금 올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세금 더 걷어야 되고 용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용을 써가지고 예? 세금 징수해야 몇천억 증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통 크게 딱 납세자한테 줘버린다 이겁니다. 예? 아니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은 좀 더 이렇게 국가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 과정에서 참 저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공직생활도 부딪히면서 해왔던 사람도 없고 나처럼 이렇게 견제받는 사람도 없고 나처럼 이렇게 무시당하는 사람도 없고 또 나처럼 이렇게 자꾸 시기 질투하는 사람 없고 나처럼 이렇게 이상한 소리 많이 들어가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뭐 잘못이 있으면 와가지고 진작 나를 두드렸겠죠.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 세무조사 해가지고 조져본다고. 아, 그래서 와봐라. 내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무슨 글 하나만 쓰면은 경기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왜 경기를 일으키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분위기들이 어떤 뭐 내가 조직의 힘을 가지고 내가 누구 하나를 죽여버리는 거나 금방 죽여버릴 수 있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힘인지 알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 이게 이 나라가 이제 저는 망하는 망조가 들었다. 망조가. 망해간다 이거예요. 망해간다. 아니 사법부는 그러면은 그 기강이 엄정해가지고 뭔가를 시비를 정확하게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리가 있으면 그 법리 판단을 빠뜨리지 않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왜 눈 감고 그러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이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고 눈 감아 내가 불리한 거는 눈 감아버리고 판단 생략해버리고 그게 판사 마음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최소한 대법원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대법원 판결문의 문제점은 제가 유튜브로 찍은 게 있어요. 그리고 몇 개를 7개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밖에 못 올렸을 겁니다. 나중에 저는 이 정권에서 결국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정권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입니까? 그 당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하는 것 보면요 개죽을 쓰니까 이 정권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해찬 그분 하는 말대로 한 20년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20년 가다 보면 뭐 나라는 뭐 이미 제가 볼 때는 고차가 돼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라는 시끄럽고 속으로는 이렇게 이면으로는 이렇게 실리 챙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만 싸우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다들 그냥 나라 애국하는 마음에서 시비 따져가면서 진영 따져가면서 서로가 그냥 난리치고 막 그냥 냉소를 못 퍼먹어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막 그런데 오래 못 살아요. 그렇게 냉소 뿜고 그러면 암 걸릴 거 아닙니까? 아이
나이가 40대, 30대라 그거 버티지. 60 넘어서까지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병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힘든 세상을 삽니다. 이게 정권이, 독재 정권이, 군사 정권이 지나가면은 뭐가 나라가 다 제대로 막 이렇게 우리나라가 진짜 에너지가 집중이 돼가지고 큰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참 힘듭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절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상 제가 김현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 과연 우리나라 국가 조직이 이렇게 진짜 신뢰를 받을 만한 조직이 되는지,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게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 돈을 그냥 뒤로 빼먹는 사람들은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